당신은 어머니의 몸에서 거의 3년 반 동안 있다가 바다로 나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긴 임신 기간을 가진 동물입니다. 주변에는 5형제가 물속으로 빠르게 풀려납니다. 그들 중 누구도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기 전에 당신은 멀리 헤엄쳐 나갑니다. 가까이 있으면 문제가 생길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떠나자마자 어머니도 헤엄쳐 나가고 다른 형제들은 홀로 남겨집니다. 당신은 계속 움직이며 꼬리에 느린 맥박이 당신을 앞으로 밀어내고 몸은 물의 새로운 무게에 적응합니다. 당신은 속도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본능이 당신을 밀어붙입니다. 당신은 먹어야 합니다. 멀리서 물속에 떠있는 작은 물고기의 형체가 깜빡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향해 돌고 더 빨리 헤엄치려고 하지만 모든 움직임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간격을 충분히 빨리 좁힐 수 없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며 그것을 방심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가까워지면 당신은 돌진하지만 물고기는 당신이 도달하기 전에 도망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미 속도를 늦추고 다른 먹이를 찾습니다. 하지만 물고기가 다시 돌아와 옆에서 접근합니다. 당신은 돌려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물고기는 당신의 옆구리를 들이받고 당신이 반응하기 전에 물러납니다. 그것은 다시 한 바퀴 돌고 빠르게 돌아옵니다. 당신은 입을 크게 벌리고 다시 돌진하며 잡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물고기는 지나가며 두 번째로 이전보다 더 세게 당신을 들이받습니다. 그 충격은 당신의 몸을 옆으로 밀어냅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의 속도나 조종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쫓는 것은 더 많은 에너지를 낭비할 뿐입니다. 당신은 몸을 접고 바닥으로 다이빙합니다. 물고기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낮게 자리 잡고 물이 진정되기를 기다립니다. 당신은 배고프고 곧 무언가를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당신은 이제 몇 주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먹이를 잡는 데 실패했지만 약간의 훈련 후에 드디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몇몇 물고기가 바닥 근처에 떠다니며 바위 돌출부에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당신은 전에 그들을 따라하려고 했지만 매번 너무 일찍 또는 너무 늦게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신은 바위 쪽으로 내려가며 꼬리에 느린 맥박이 당신을 더 가까이 데려갑니다. 당신은 다른 물고기들이 위치를 유지하는 방식을 모방하기 시작합니다. 바닥에 가까이 머물며 바위를 덮개로 사용하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때 느린 물고기가 바로 앞에 나타나고 거친 돌 무더기 근처에 있습니다. 당신은 몸을 고정한 채로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립니다. 범위 안으로 들어오면 당신은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돌진합니다. 300개의 바늘 같은 이빨로 물고기의 지느러미 끝을 잡지만 물고기는 몸을 비틀어 당신의 소나기에서 벗어납니다. 당신은 뒤로 물러나 바위 옆에 자리를 잡고 다른 목표가 가까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갑자기 큰 뼈 물고기가 근처 틈새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들은 당신 같은 어린 주름상어를 사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입을 벌리고 돌진합니다. 당신은 물어뜯기를 피하기 위해 몸을 비정상적으로 비틀어 피합니다. 공격은 빗나가지만 당신은 바로 떠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맴돌며 포식자가 바위를 도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것이 다시 틈새로 들어가자마자 당신은 떠올라 헤엄쳐 나갑니다. 이제 당신은 코비드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다른 먹이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냥터를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몇 달이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작은 먹이를 잡았지만 여전히 먹는 속도는 느립니다. 각 사냥은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때 새로운 냄새가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물속을 통해 위로 떠오르는 강한 부패의 흔적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향해 돌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냄새는 당신을 더 깊이 끌어당기며 물고기가 여전히 헤엄치는 층을 지나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이 신선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음식입니다. 가까워지자 당신은 아래에 쉬고 있는 시체를 발견합니다. 당신은 조심스럽게 접근하기 위해 각도를 조정합니다. 그때 움직임을 알아차립니다. 다른 생물이 이미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시체 바로 위에 떠있는 뱀장어입니다. 당신은 자리를 지키고 자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합니다. 뱀장어는 당신의 접근을 감지하고 돌아섭니다. 하지만 싸우는 대신 그것은 물러나 어둠 속으로 떠내려갑니다. 당신은 그것을 쫓지 않습니다. 당신은 꼬리를 한번 펄럭이고 시체를 차지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당신은 턱을 벌리고 물어뜯습니다. 그러자 살이 쉽게 떨어져 나갑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피부는 기생충으로 덮여 있으며 작은 요강류가 조직 깊숙이 붙어 있습니다. 당신은 덩어리를 뜯어내고 어쨌든 삼킵니다. 먹는 동안 몇몇 기생충이 떨어져 나와 당신의 피부에 붙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당신의 눈 근처로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고 계속 먹습니다. 하지만 자극은 빠르게 퍼집니다. 몇 시간 후 그것은 너무 심해집니다. 당신은 몸을 비틀고 넓은 나선형으로 헤엄치며 그것들을 떼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그것들은 붙어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다이빙하여 바위 쪽으로 몸을 밀어붙이고 거친 표면에 몸과 머리를 세게 문지릅니다.
긁어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생충은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더 싸울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당신은 멈춥니다. 더 이상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돌아서서 다시 위로 헤엄쳐 올라갑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평생 그것들을 가지고 다녀야 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3살입니다. 사냥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기생충은 당신의 시력을 줄이고 피부를 자극하여 먹이를 추적하거나 공격 타이밍을 맞추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깊이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먹이가 더 느리게 움직일 수 있고 더 나은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내려가면서 이상한 형체들이 지나갑니다. 근처에 해파리가 맥박을 치며 몸에서 부드러운 빛을 발산합니다. 거대한 등각류가 바닥을 기어가고 있습니다. 꼬리 물고기가 앞에 떠 있습니다. 당신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당신이 찾고 있는 먹이가 아닙니다. 당신은 조용히 그들을 지나갑니다. 그러다 새로운 신호가 나타납니다. 당신은 그것을 향해 각도를 조정하고 강력을 좁히기 시작합니다. 몸이 무겁고 시야가 여전히 흐릿하지만 이번에는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안정적으로 접근하며 턱과 꼬리의 맥박을 조절하여 놀라지 않도록 합니다. 충분히 가까워지면 당신은 공격합니다. 당신의 턱은 완전히 확장되고 이빨이 잠깁니다. 당신은 오징어를 한 번에 잡아 씹지 않고 입에 넣습니다. 기생충이 붙은 이후 처음으로 깨끗한 사냥입니다. 잠시 동안 당신의 몸은 가벼워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더 깊은 층을 계속 이동하면서 신호는 약해집니다. 여기에는 더 적은 먹이가 움직입니다. 대부분은 여기에서 숨는 법을 배웠습니다. 목표는 더 쉽지만 드뭅니다. 당신은 영원히 깊이 머물 수 없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서 당신은 8살입니다. 이제 사냥이 더 쉬워졌습니다. 기생충이 시야를 흐리게 해도 말입니다. 당신은 언제 공격하고 언제 기다려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이제 강한 신호를 감지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먹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어두운 깊은 물을 탐색하며 더 가까이 헤엄칩니다. 그러다 형체가 보입니다. 그것은 먹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육각상어입니다. 당신은 돌아서려 하지만 육각상어가 당신을 알아차립니다. 그것은 방향을 바꾸고 당신을 향해 헤엄칩니다. 당신은 망설입니다.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능이 당신을 싸우게 합니다. 당신은 돌진하여 턱을 확장하고 앞으로 물어뜯습니다. 육각상어는 비틀어 피하고 몸을 옆으로 돌려 당신의 등지느러미를 물어뜯습니다. 고통이 몸에 퍼집니다. 당신은 몸을 세게 비틀어 벗어납니다. 당신은 꼬리를 펄럭이며 앞으로 나아가지만 육각상어는 이미 당신 뒤에 있습니다. 당신은 각도를 바꾸려고 하지만 그것은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며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머뭅니다. 그것은 다시 다가옵니다. 이번에는 이빨을 당신의 등지느러미에 잠그고 당깁니다. 당신은 몸을 비틀고 접어 강하게 앞으로 돌진합니다. 그립이 풀리지만 꼬리는 무겁게 끌립니다. 당신은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도망칩니다. 당신은 위로 헤엄치지만 육각상어가 쫓아옵니다. 그것은 수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과 달리 당신은 떠다니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계속 밀어붙이지만 간격은 거의 유지됩니다. 육각상어는 당신의 뒤를 쫓습니다. 당신은 그것의 신호가 다시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멀리서 무언가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범고래 마피아입니다. 그들은 누가 싸움을 시작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가 가장 약해 보이는지를 신경 씁니다. 선두 범고래가 당신을 향해 곧장 헤엄칩니다. 당신은 두 포식자 사이에 갇혔습니다. 당신은 공격할 준비를 하지만 범고래는 당신을 지나쳐 육각상어를 목표로 삼습니다. 물이 폭발하고 갑작스러운 힘의 파도가 당신을 옆으로 던집니다. 당신은 몸을 비틀고 앞으로 밀어붙이며 혼란 속을 통과합니다. 당신은 몸이 찢기고 지친 상태로 더 낮게 떠다닙니다. 이제 당신은 큰 것과 싸우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조금 앞으로 가서 당신은 12살입니다. 이제 당신은 나이가 들고 몸이 완전히 성숙했습니다. 당신은 깊은 곳을 천천히 떠다닙니다. 주변의 물은 비어 있습니다. 그러다 큰 형체가 앞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먹이도 아니고 포식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당신은 호기심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 형체는 익숙하지만 드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주름상어입니다. 당신은 본능적으로 정면으로 다가가지 말라는 것을 알고 아래에서 올라갑니다. 당신은 다른 상어 아래에 머물며 각도를 위로 조정합니다. 당신의 몸은 낮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시야에서 숨겨집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암컷으로 당신의 2배 크기입니다. 공격 본능이 당신을 지배합니다. 당신은 위로 돌진하여 물어뜯고 이빨로 그녀의 몸을 잡습니다. 당신의 몸은 그녀를 제자리에 고정시키며 약간 비틀립니다. 당신은 클라스퍼를 위치시키고 교미합니다. 암컷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를 유지합니다. 과정은 빠르고 본능적입니다. 연결은 없습니다. 완료되면 당신은 그립을 풀고 아래로 떠내려갑니다. 암컷은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헤엄쳐 나갑니다. 당신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욕구는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깊은 곳을 천천히 이동하는 길로 돌아갑니다. 어딘가 바다에서. 향후 3년 내에 당신의 자손은 물속으로 방출되어 완전히 형성되어 다시 사이클을 시작할 준비가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20살입니다. 몸이 뻣뻣하고 턱은 더 이상 빠르게 확장되지 않으며 기생충은 여전히 시야를 흐리게 합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먹지 않았고 배고픔이 당신을 앞으로 몰아갑니다. 앞에 무언가가 꿈틀거립니다. 물속을 통해 희미한 맥박이 느껴집니다. 당신은 그것을 향해 돌고 따라갑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 다음에는 더 빠르게. 가까워질수록 흔적은 위로 떠오르고 당신에게서 멀어지지만 당신은 어쨌든 쫓습니다. 각 움직임은 예전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몸은 비틀리고 긴장하여 추적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더 빨리 움직이도록 자신을 강요합니다. 당신의 꼬리는 며칠 만에 가장 세게 차오릅니다. 근육은 물을 오르며 타오릅니다. 당신은 몸이 모든 맥박에 저항하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배고픔의 느낌이 더 강합니다. 맥박이 날카로워집니다. 당신은 강역을 좁히고 잠시 동안 그것을 잡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당신은 턱을 확장하고 돌진하여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앞의 공간은 비어 있습니다. 먹이는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도망쳤는지 아니면 존재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당신은 속도를 늦춥니다. 당신의 몸은 더 이상 추적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턱은 반쯤 열려 있고 꼬리는 뒤로 끌립니다. 당신은 더 낮게 떠다니며 시작한 곳에서 멀어집니다. 추적은 예상보다 더 많은 것을 소모했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당신은 다시 쫓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심해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상에서는 당신의 종류가 천천히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879년 동물학자 루드비히 두데를라이는 일본에서 당신의 종류 2마리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비엔나로 가져갔지만 분류학 원고는 분실되었습니다. 그러다 1884년 동물학자 사무엘 가먼이 에섹스 연구소의 보고서에 당신의 종에 대한 첫 공식 설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이름입니다. 주름상어. 당신의 이름은 그리스어와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당신의 종류는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몇몇 흩어진 표본만이 우연히 잡혔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살아있는 상태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2004년 일본 해안에서 살아있는 주름상어가 포획되었습니다. 이 포획은 당신의 종류가 여전히 이 물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것을 촬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지막 날로 넘어갑니다. 당신은 늙었습니다. 몸이 뻣뻣하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당신은 한동안 먹지 않았지만 배고픔이 당신을 더 높이 몰아갑니다. 수면 근처에서 마지막 사냥을 시도하지만 몸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당신은 공격에 실패합니다. 당신은 방향을 잃고 부상을 입습니다. 어부들은 누마즈 근처에서 떠다니는 당신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살아있는 상태로 포획합니다. 당신은 아와시마 해양공원으로 옮겨져 염수 탱크에 놓입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카메라가 살아있는 주름상어를 기록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천천히 헤엄치는 모습을 촬영합니다. 당신의 몸은 더 이상 싸우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영상은 인터넷에 공개되고 텔레비전에 방영됩니다. 전 세계의 관객이 당신이 탱크를 떠다니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은 몇 시간 후에 죽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당신의 종류의 첫 번째이자 가장 유명한 비디오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대부분의 존재들은 여전히 항상 살아온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둠 속.